급기야 가정폭력을 일으켰고 저희 의뢰인을 오히려 쌍방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안녕하십니까,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혼 전문이기도 한데요, 제가 몇 살로 보이시나요? 사실 30대 때는 형사사건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 들어서 주변에서 이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지인 소개도 있고 해보시고 괜찮아서 또 소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혼 사건을 많이 맡게 됐는데, 오늘은 이번 주 월요일 때 성공한 이혼 조정 사례 보이십니까? 부산가정법원이죠. 제가 이 사건 때문에 부산을 왔다 갔다 여러 번 했는데 제주도도 가니까요, 전국에서 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분은 재산분할도 잘 받으셨고 양육비도 처음에는 상대방이 깎으려고 했는데 우리 의뢰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본인 애한테 가는 거다 설득을 해서 양육비도 깎지 않고 잘 받게 됐습니다. 긴 소송 없이 조정으로 마무리돼서 저도 기뻤던 사건이었습니다. 이혼 고민 중이시라면 재판상 이혼으로 계속 다투시기보다는 조정으로 빨리 끝내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의뢰인분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으셨는데 일도 하고 자녀 양육도 했습니다. 남편에게 용돈까지 주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배우자 남편은 가사분담은커녕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가정폭력을 일으켰고, 제 영상 중에 이런 남자와 결혼 절대금지, 이 영상 예전에 올린 거 있는데 보이십니까? 거기서 가장 첫 번째로 걸러야 될 남자로 폭력을 들었습니다. 폭력은 반복되고 수위가 올라갑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참고 살아야 된다는 분이 계신데 그 폭력이 나를 향하다가 아이들을 향해 갑니다. 이런 사람과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혼을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은 본인의 가정폭력에 대해서 반성하기는커녕 저희 의뢰인을 오히려 쌍방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제가 형사 전문이기도 하죠. 이런 사건들은 보통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되는데 제가 아무 조치도 없음으로 막아드린 기억이 납니다. 부부간에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죠. 서로 이런 사건으로 형사 고소를 하고, 게다가 이 남편분 같은 경우는 월급 명세서까지 위조해서 적게 월급을 받는 것처럼 부인을 속였다가 나중에 발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아이 때문에 계속 참고 살려고 했지만 결국 남편에 대한 신뢰가 모두 깨져서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변호사 사실 신급대리라고 말씀드렸죠? 무슨 일일까요? 1심, 2심, 대법원, 3심까지 올라갈 때 각 시급마다 선임료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는 각 심급마다 선임료를 받을 수 있고 분쟁이 지속되면 경제적으로는 더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의뢰인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인생은 시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 한 가지만 짜면 시간입니다. 1심, 2심, 3심 하면서 몇 년간 시간을 허비하면 본인들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지만 무엇보다 사춘기에 접어드는 자녀에게 매우 안 좋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가정폭력도 했고 우리를 폭력으로 무고하기도 했지만 아이의 아빠를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본인에게도, 본인이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결코 좋지 않다고 판단해서 감정적으로 싸우기보다는 조정으로 빨리 마무리하려고 했고, 그 결과 2024년 봄이죠. 여기 날짜 보이십니까? 2024년 3월 산뜻하게 이혼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조서 보이십니까? 저희 의뢰인은 소위 딱지라고 하죠. 분양권이 있었지만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한 푼도 안 하고 오히려 재산분할을 받았고, 특히 남편 명의로 임차해서 살던 곳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까지 양도받아서 보이십니까? 그 중에서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조정조서 보시면 상대방이 분할 재산을 모두 주면은 그때 가압류 신청 취하한다고 나와있죠. 가압류 뭐라고 했습니까? 상대방이 재산 빼돌려버리면은 나중에 이겨도 집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압류 해놓는 것이라고 했죠.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렇게 임차해서 살더라도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위 영상 첨부하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교섭도 조정조서에 넣었습니다. 보이십니까?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아이의 권리고 아이의 복지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항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다가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면접교섭을 못하게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간혹 보는데, 자녀가 아빠를 보는 것도 자녀의 복지, 인생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보통 방학이나 연휴 때는 아빠를 볼 수 있고 길게 볼 수 있게 면접교섭을 하였습니다. 저희 법원 중에 최악의 조정이 최고의 재판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한쪽은 완전히 패소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앙심을 품겠죠. 집행에 협조 안 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하지만 조정이란 것은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타협한 결과이기 때문에 최악의 조정이 최고의 재판보다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혼 사건은 아무리 지금 원수가 됐더라도 한때 사랑해서 결혼했던 사이죠. 사랑하지 않았더라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엄마이거나 아빠입니다. 저는 의뢰인을 위해서 이혼 사건은 가급적 조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는 신급마다 싸워서 분쟁이 지속되면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봤는데 각 신급마다 선임료를 받으니까
사실 경제적으로는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긴 시간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자녀들도 부모가 소송으로 몇 년씩 싸우는 걸 보면서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서로 양보하고 합의하에 조정조서를 쓰는 게 배드파더 해서 양육비 안 주는 경우도 있고 승소해도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왕왕 보이던데 재산분할하고 의무이해인 측면에서나 양육비 지급 측면에서도 가급적 완전히 원수가 되는 재판상 판결보다는 조정조서에 의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영상에서 제가 여러 차례 언급했던 말인데 이혼은 웬만하면 협의-이혼 하시거나 재판으로 넘어가셨더라도 조정 절차가 있으니까요. 조정으로 끝내보시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겨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혼 조정 사례 말씀드렸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사실 그날 조정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나왔었는데 조정이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그동안 고통을 많이 받으셨는데 새로 시작하는 인생은 꽃길만 걸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혼 관련 상담은 위에 보이십니까?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가서 진료비가 유료듯이 상담은 유료입니다. 하지만 선임하시면 상담료는 공제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였습니다. 새봄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